5월의 햇살은 유리창에 매끈한 선을 그리며 흘렀다. 합참 청사 뒤편 주차장에 차를 세운 지 반나절도 안 됐건만 최가영은 마치 몇 달을 쉰 사람처럼 마음이 느슨해져 있었다. 오랜만에 타이트한 정복 대신 흰면 티에 남색 재킷, 연청 바지와 낡은 스니커즈.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 법도 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낯설미 좋았다. 전북무주. 서준이가 자대 배치받고 첫 정기 면회. 트렁크에 넣어둔 망고 주스, 소보로빵, 말린감, 부산에서 공수해온 어묵꼬치. 가영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소를 지었다. 무주로 올라가는 길, 산등성이를 타고 구름이 미끄러졌다. 차창 너머 초록이 진해질수록 가영의 심장도 다르게 뛰었다. 그녀는 군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래전 감정을 벗겨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고 흐트러진 판단은 목숨을 잃게 한다. 합참에서 배운 군의 언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오늘은 그 어떤 절차도 보고도 결제도 머릿속에서 흐려졌다. 오직 한 사람 20살 서준만이 선명했다. X대대 정문은 산비탈을 따라 굽은 도로 끝에 있었다. 방탄모와 조끼로 무장한 위병이 다가왔다. 충성, 면회 오셨습니까?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가영은 면허증을 건넸다. 위병은 명단을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최가영님, 혹시 보호자? 이때 위병소 안쪽에서 박하용 하사가 팔짱을 낀 채 걸어 나왔다. 눈빛은 젊었지만 입꼬리는 익숙한 권위의 선을 그리고 있었다. 여기 군부대입니다. 민간인이 군복 유사복장 입고 돌아다니면 곤란합니다. 규정에 어긋나요. 가영은 자신의 복장을 다시 보았다. 티 재킷, 청바지, 운동화. 군복을 닮은 구석은 눈 씻고 찾아도 없었다. 어딜 봐서 군복이죠? 하사는 어딘가 조급해진 표정으로 말을 굴렸다. 아무튼 위화감 조성 복장은. 하사. 가영은 그의 명찰을 또렷이 불렀다. 규정 조항 번호와 문구를 말해보십시오. 잠깐의 정적, 억지 기침. 그러니까. 가영은 트렁크를 열어 회색 재킷과 낮은 굽의 구두로 갈아 신었다. 이러면 됩니까? 아니면 별을 달고 와야 그제야 규정이 보입니까? 낮은 목소리가 위병소 안을 얼음처럼 훑고 지나갔다. 위병소장은 허리를 깊숙이 접으며 연신 사과했다. 저희가 실내를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면회실. 유리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테이블 위에 반듯한 사각형을 만들었다. 향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엄마. 서준의 목소리가 겨우 들릴 만큼 얇은 실처럼 흔들렸다. 가영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햇볕에 그을렸어야 할 피부는 창백했고 귀 아래에서 목덜미로 이어지는 자리에 짙은 보랏빛이 번져 있었다. 웃어 보이려던 입술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떨렸다. 서준아. 그녀가 손을 뻗자 아이는 반사적으로 몸을 젖혔다. 소매가 걷히며 보인 팔 안쪽 이어붙인 듯 길게 나 있는 붉은 상처, 둥글게 눌러 그을린 흔적, 군데군데 검게 굳은 피. 가영의 내장이 뒤틀렸다. 이건 훈련하다가. 최이병. 그녀의 호칭이 바뀌었다. 엄마가 아니라 군인이었다. 내 눈을 봐. 누구야? 서준의 어깨가 떨렸다. 제발 그냥 넘겨요. 엄마 때문에 일이 커지면 나만 더. 내가 더 힘들어지지 않게 하려고 온 거다. 가영은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풀었다.
저항하는 팔을 감싸며 마침내 마주한 몸. 가슴, 옆구리, 등. 지도로 치면 그 어떤 바다보다 거칠고 전장으로 치면 사상자 표식만 덕지덕지 붙은 지도였다. 벨트로 내려친 듯 일자 자국, 금속 버클로 찍은 듯 각진 자국, 심지어 담뱃불로 지져 만든 동심원. 어떤 건 아물어 딱지가 안 잡고 어떤 건 아직 젖고 있었다. 울음은 나중의 일이었다. 먼저 온 건 침묵이었다. 폐 속 공기가 사라진 느낌. 가영은 휴대폰을 꺼냈다. 강지후 소령. 직속 부관이었다. 지금 즉시 53여 단 사단장에게 연락. 30분 내로 내가 사단 지휘 통제실에 들어간다고 전해. 감찰, 헌병, 의무, 법무 관련 책임자 전원 비상 소집. 그리고 X대대 X중대 지휘작전 통제권, 이 시간부로 내가 직접 인수한다. 이유는 와서 확인하게 될 거다. 너는 헬기든 뭐든 타고 지금 출발해. 짧은 대답, 긴 침묵, 통화 종료. 의무대의 냄새는 면회실과 달랐다. 붕대, 차갑게 식은 금속, 플라스틱 장갑 냄새. 군의관이 들고 온 판독지는 날카로운 진실이었다. 다발성 타박상, 늑골 다수 골절, 근육부열. 두부 가격 흔적 다수. 일부 상흔은 장기적 반복적 외상 소견. 화상 흔적 존재. 응급치료와 관찰 필요. 기록은 모두 봉인. 열람은 나만. 가영은 서명을 하며 말했다. 진단서, 사진, 검사 수치, 촬영 데이터. 한 장도 빠짐없이 보존. 강지후 소령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다.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지금부터 X중대 아니다. X대대 전체 인원의 외부 접촉 차단. 간부 전원 대기, 개별 면담 준비. 최근 한 달 통신 기록, 출입 당직표 훈련 일지 확보. 증거인멸 시도 제압해. 대대 본부 앞에 멈춰선 차량. 가영이 내리자 박도훈 중령대 대장과 김태하 대위 X중대장과 어색한 경례를 붙였다. 대대장, 자네 부대에서 벌어진 일 몰랐나? 적응이 어려워 보였다는 보고는 있었으나 이 정도일 줄은. 있었으나 그 있었으나의 끝이 내 아들의 몸이다. 가영은 냉정했다. 분노를 손바닥 안에 감춘 채 지휘 언어만 꺼내들었다. 지금부터 이 대대의 지휘권은 내가 접수한다. 대대장 중대장은 직무 배제. 헌병대장은 압수수색 실시. 생활관, 간부 사무실, 관무람. 한 명의 예외도 없다. 생활관의 공기는 이상하게 깨끗했다. 정리정돈이 완벽한 곳은 종종 진실을 숨긴다. 가영은 서준의 관물대를 열었다. 교과서처럼 개어진 군용내의 사이, 가족사진 뒤에 작은 쪽지가 숨어 있었다. 서준아, 혼자 버티지 마. 여기서 끝내자. 내 잘못 아니야. 제이. 가영은 쪽지를 접으며 강지후에게 말했다. 익명 설문과 심층 면담을 동시에 시작해. 누가 썼는지 곧 알게 될 거다. 첫날의 면담은 벽이었다. 모릅니다. 못 봤습니다. 원래 좀 예민해서 한결같이 닫힌 말들. 그러나 균열은 의외의 곳에서 났다. 서준의 생활관 동기, 이도현 이병. 손에 땀이 배어나오고 시선이 매 순간 도망가는 청년이었다. 이병. 내 용기가 친구를 구한다. 가영이 낮게 말했다. 내가 지켜준다. 이병의 말은 마침내 끊어졌다. 황무혁 병장이 주도했습니다.
분대장 강성욱 상병, 민태규 상병이 늘 같이였고요. 밤마다 창고로 화장실 맨 끝칸으로 데려가서 때리고 굴욕적인 말 시키고 담뱃불로 그의 목이 잠겼다. 행정보급관 윤상칠 상사가 알고도 요즘 애들은 유난이라고 했어요.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이름들로 긴급 체포영장 신청. 그녀의 말은 법의 언어로 바뀌어 단단해졌다. 새벽 헌병은 황무혁 병장의 생활관을 급습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군대에서 이 정도도 못하냐? 기강 무너지면 말끝은 수갑소리에 잘렸다. 강성욱과 민태규는 새벽빛보다 더 희게 질려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윤상칠 상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어설픈 미소를 지었다. 장군님, 오해가. 법정에 가서 오해를 풀도록 하죠. 가영은 상관도 부하도 아닌 어떤 인간을 대하는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묵인한 시간이 누군가에겐 영원이었다. 조사 상황은 금세 53여 단을 넘어 육군 본부의 귀까지 들어갔다. 몇몇은 말했다. 여단 사기가 떨어진다. 군의 위계 질서가 여성 장군이 감정적으로 가영은 문서로, 절차로, 숫자로 대답했다. 사기라는 단어 뒤에 숨은 회피를, 위계 질서라는 구호 뒤에 경직된 무능을, 여성이라는 수식어 뒤에 고인 편견을. 그녀는 감정이 아니었다. 책임이었다. 그녀는 병영문화혁신 TF를 제안했다. 감찰헌병 법무는 물론 외부 심리 전문가, 인권 변호사, 전역 피해자 대표까지 포함한 혼합구조. 외부의 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부의 습관은 자정을 흉내낼 뿐입니다. 반대는 즉시 터졌다. 군의 자율성 훼손. 급진적. 가영은 조용히 말했다. 그 자율성이 지금까지 무엇을 지켰습니까? 내 아들의 몸? 아니면 여러분의 체면? 공간을 가른 침묵 뒤 여단장은 결재선에 서명했다. TF는 출범했다. 위원장은 최가영. TF가 가동되자 밤마다 전화가 울렸다. 익명 직통 라인. 울먹임과 떨림. 황 병장이 PX 심부름 시켰어요. 강 상병이 귀를 잡고 벽에 민 상병은 즐기는 눈이었어요. 윤 상사에게 말했더니 남자답게 굴어. 보고서는 차곡차곡 쌓였다. 그 무게가 여단의 바닥을 온몸으로 누르는 듯했다. 가영은 밤마다 서류를 넘겼다. 종이 끝이 손끝을 베어도 아프지 않았다. 진짜 통증은 종이 위에서 눈을 들어올 때 병원 침대에 누운 서준의 눈동자에서 왔다. 의사는 말했다. 초기 PTSD 소견.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영은 전주에서, 남원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좋은 치료진을 수소문했다. 어머니로서였고 지휘관으로서였다. 첫째 빠른 균열은 민태규 상병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울면서 진술했다. 황 병장이 시켰습니다. 저는 따랐습니다. 그 자백은 강성욱 상병을 무너뜨렸다. 황무혁은 끝까지 버텼다. 그러나 생활관에서 발견된 작고 검은 수첩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거기에는 별표와 밑줄로 구분된 타깃의 이름들, 밥 굶기기, 얼차려 200창고, 23시, 버클 같은 단어들이 성긴 아기의 문법으로 묶여 있었다. 버클 자국과 피해자의 상처 사진은 그 수첩의 문장 부호였다. 윤상칠 상사의 방에서는 봉투 몇 개가 나왔다. 얼룩이 진 고무줄로 묶인 봉투들. 조사관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렸을 때
그는 마지막까지 말했다. 그건 명절 선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영의 표정이 먼저 답했다. 선물이라 불러온 것의 본래 이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대가, 비호, 침묵의 대가. 군사법원은 이례적으로 공개를 선택했다. 법정 안 공기마저 긴장으로 수축했다. 황무혁은 담담한 얼굴로 선 채로 마지막까지 말했다. 제가 아니었으면 애들 버릇 다 망가졌습니다. 재판장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버릇을 바로잡는다는 미명 아래 타인의 존엄을 갈기갈기 찢은 죄. 그것을 우리는 폭력이라 부른다. 판결봉이 내려앉았다. 황무혁 징역 5년, 강성욱 2년 6개월, 민태규 2년. 윤상칠은 집행유예와 함께 파면 조치. 김태하 대위는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 불명예 전역. 박도훈 중령은 정직과 보직해임. 여단장에게는 엄중 경고가 내려갔다. 그러나 숫자는 끝이 아니었다. TF는 첫 보고서에 제도를 담았다. 외부 옴부즈맨 상시 상주 및 분기별 무작위 실사, 보고서 전면 공개. 보호관심 병사제도 전면 개편 낙인 아닌 지원. 전문 상담 인력 증원, 완전 익명 신고 채널 법제화. 생활관 자치위원회 법제화와 중대장 직접 청취 의무화. 간부 평가의 인권 감수성 공감 능력 가중치 반영, 하급자 역평가 도입. 피해자 중심 원칙과 2차 가해 금지를 군형법 군인사법에 명시. 반대는 또 왔다. 일선이 무너진다. 종이만 늘어난다. 군은 군답게. 가영은 회의실 정면에 서서 시트를 넘겼다. 그래프, 도표, 진술의 조각들. 군이 군답다는 말이 대체 누구에게 답이었습니까? 가해자에게? 방관자에게? 아니면 군복을 처음 입은 20살들에게?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다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 즈음 서준은 조금씩 잠을 잤다. 꿈은 아직 모서리가 날카로웠다. 그가 병실 창가에서 새벽을 볼 때 가영은 합참 보안 PC에서 보고서를 마감했다. 때로는 외로웠다. 불쑥 찾아오는 공포. 이 싸움이 나를 삼켜버리진 않을까. 누군가의 자리, 누군가의 미래, 누군가의 복수. 그 모든 것이 한 몸으로 달려들 때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서준이의 어린 날 목소리였다. 엄마, 나 축구 선수 될래. 그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감싸고 싶은 약속이었다. 어느 새벽 군단장 이진수 중장에게 호출을 받았다. 그는 과거 스승이었고 이제는 견디기 어려운 상급자였다. 자네 어디까지 갈 생각인가? 여단이 아니라 군단이 흔들린다. 장군님. 가영은 경례를 붙였다. 제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묻기 전에 무슨 일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TF 해체. 사건은 군검찰에 맡기고 손떼게. 명령이야. 가영은 한 박자 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명령이 내려오면 군인으로서 따르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저는 군복을 벗고 제가 가진 모든 기록과 증거를 국민 앞에 내놓을 겁니다. 어느 쪽이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지 국민이 판단하겠지요. 긴 공기. 이진수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책임은 자네가 진다. 내 직도, 내 이름도 다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그날 이후 TF는 더 빨라졌다. 창고 배수구에서 긁혀나온 녹슨 버클 하나가 또 다른 증거를 꿰었다. 의무대 기록 속 같은 상처,
다른 이름이 비교표 위에 올랐다. 과거 타부대에서 징계로 퉁치고 전출된 가해자의 이력 흐름이 재구성됐다. 은폐의 지도가 완성될수록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또 누군가는 눈을 떴다. 시간은 흘렀다. 전주 들판에 바람이 달렸다. 서준은 치료를 마치며 의병전역 심사를 통과했다. 그날 그는 병원 정원에서 말했다. 엄마. 세상이 무서웠는데 엄마가 싸우는 걸 보면서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다는 걸 알았어. 나 누군가에게 그런 빛이 되고 싶어. 가영은 아이를 안았다. 어깨뼈가 더 이상 칼날처럼 날서 있지 않았다. 서준아, 엄마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울었던 밤을 누군가가 대신 울지 않도록. TF의 권고안 중 일부는 곧바로 여단 훈령으로 흡수되었고 몇몇은 육본 지침으로 상향됐다. 현장 교관 교육의 피해자 역할 훈련이 도입됐고 신고 포스터는 관사복도 끝 기둥에도 붙었다. 전화는 즉시 사람이 받았고 보고서는 더 이상 서랍에 잠들지 않았다. 뭔가가 바뀌었다고 단정하긴 이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여름이 와서 무주 구천동 계곡의 물소리가 높아졌다. 가영은 어느 주말 혼자 정문을 다시 찾았다. 위병소 유리에는 지난번과 달리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불합리 폭력 애노, 당신의 신고는 보호됩니다. 그녀가 그 문구를 읽고 있을 때 신참 위병이 다가왔다.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가영은 미소를 지으며 면허증을 내밀었다. 위병은 명단을 확인하고 딱 한마디를 덧붙였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시민님. 그 말이 어느 거창한 표창보다도 무겁게 가슴에 얹혔다. 군이 군다워지는 일은 때때로 이렇게 사소한 문장 하나에서 시작되는지 모른다. 밤이면 때때로 가영은 책상 앞에 앉아 첫날의 면회실을 떠올린다. 민간인이 군복 비슷하게 입고 그때의 말은 이제 기억의 채찍이 아니라 초심의 북이 되었다. 자신을 깨우고 손을 떨지 않게 하고 다음 보고서의 첫 문장을 정확히 쓰게 하는 리듬. 그녀는 이제 안다. 혁명은 종종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 사람의 멍이 지도를 바꾸고 한 사람의 울음이 제도를 고치고 한 사람의 용기가 침묵의 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가영은 창밖을 본다. 남원쪽 하늘에 별이 떠 있다. 별은 계급장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그 방향을 잃지 않으면 비가 오고 안개가 껴도 길은 있다. 언젠가 이 싸움이 역사 교과서의 짧은 단락으로 축약되더라도 그 단락이 진실로 덮여 있기를. 군대가 누군가의 공포가 아니라 공공의 신뢰로 설명되기를. 그녀는 펜을 든다. 여전히 할 일이 많다. TF 3차 보고서, 교육훈련 개편안, 옴부즈맨 연례회의 자료, 전역자 지원 프로그램 파일럿 설계. 종이 위에 또렷이 적힌 제목들 사이로 맨 위 한 줄이 반짝인다. 최서준의 밤을 다시 오게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음 문장. 이름이 바뀌어도 나이가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군복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일. 그것이 그녀가 택한 그리고 끝까지 버틸 문장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의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